자, 이어서 좀 해보자. 어, 우리 그때 식 작성하는 거 73번까지 했거든? 74번 볼게. 자, 봐보면, 헐, 꺼내자마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는데? 그럼 뭐, 역시 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3을 꺼내셔야 되고, 내가 강조를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 P 알파는 P 알파는 알파, 알파에 관한 식, 베타에 관한 식이면 걔는 너무 쉽다. 걔만 그냥 X로 바꿔치기 한 다음에 걔를 넘기고, 얘가 2차면 얘 2차. 그럼 두근이 알파 베타? 그러면 최고차는 개수 합에다가 마이너스 곱에다 그대로 식 작성하면 끝난다 했던 거 기억이 나요? 알파일 때는 쉽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알파 베타죠. 이거 저번 시간에도 했어. 이런 거예요. 알파 베타 몇 번 할 때냐면 272번 할 때 했어요. 272번 할 때. 그거 어떻게 했냐면, 한 번만 다시 해볼게. 한 번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야 1. 알파 베타가 1이죠. 저기 있는 1 마이너스 베타를 이제 눈치를 채야 돼. 1 마이너스 베타는 알파가 돼요. 요 식을 통해서. 그럼 쟤를 바꿔치기 하면 F 알파는 4 베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파 베타잖아. 알파면 쉽다. 알파 베타면 좀 변형을 해야 돼. 그래서 베타 대신에 1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알파에 관한 식으로 딱 됐잖니. 이러면 이제 풀기 괜찮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나조건도 이게 꼴이 똑같잖니. 그럼 베타도 마찬가지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 알파 베타 부분을 x로만 바꿔치기 하면 끝난다. 이순신 프린트 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차수더국인가? 아무튼 요거는 의 근이 알파 베타. 그럼 넘겨요. fx 플러스 4x 마이너스 4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고, 얘 2차니까 얘 여전히 2차. 그럼 식 작성을 해보면 최고차 한계수도 f 따라갈 거다. f가 지금 최고차 한계수 모르죠? k라고 하고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곱에다가 그대로 쓰고 식 작성이 끝난 거예요. fx가. 그지? 얘만 넘기면 fx는 하고 결정이 되겠지. 그지? 이제 k 값 구해야 되니까 조건 하나 줬을 거야. 그게 다 조건이죠. f를 집어넣으면 이게 k 값 구할 수 있는 거지. 이해 되시겠죠? 74번 다시 해볼게. 좀 덥니 얘들아? 안 더워? 더우면 에어컨 틀어주고. 괜찮아? 내가 더워서. 자, 얘가 이렇고 알파 베타는 3. 그게 약간 충청도 사람, 약간 너희들 다 충청도 사람이지? 이제 특징인데, 나도 충청도 토박이거든. 그 우리 어머니가 그래. 특히 본인께서 김치를 먹고 싶은 거야. 야, 영우야, 너 김치 안 먹고 싶니? 계속 저 괜찮아요. 그래. 또 좀 이따가 영우야, 너 김치 맛있는데. 그래 뭐야. 그래. 알았어, 꺼내줄게. 그 얘가 이제 알파 베타가 섞였죠. 그럼 베타자 대신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으면 딱 알파에 관한 식으로 끊는 거죠. 베타도 마찬가지죠. 베타도 P 베타는 알파도 마찬가지일 거야. 제가 한번 써볼게요. P 베타도 이런 식으로 써질 거다. 따라서 X로 바꿔치기만 하면 된다. 요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고, 그러면 넘겨서 PX 더하기 X 더하기 2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고, 얘 2차니까 얘 여전히 2차. 최고차 한계수도 P 따라갔다. P가 지금 최고차 한계수 모르네. K로 놓고 괄호 열고 합에다가 마이너스 곱은 그대로, 이렇게 식 작성이 끝난 거예요. 조건 하나 더 필요하겠죠? P1은 3이네. P1은 3을 대입하면 돼. 그럼 3은 3 더하기 1 더하기 2. X자리에 1 대입하는 거야 지금.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K값 결정하면 P3 그냥 대입하면 되죠. 이해되실까? 됐어요? 오케이. 됐죠. 자, 그 작년 이순신 것도 풀 거야. 275번. 내가 정말 많이 했지. 이거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 F-1은 F2은 F3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똑똑한 학생들. A 그치. 보자마자 는 K를 해야 돼. 얘들아. 알겠니? 공식이야, 공식. 는 K를 해보면 역시 지금 바뀌는 부분이 마이너스 1, 1, 3이 변하잖아. 걔만 X로 바꾸면 끝나. 는 K의 세근이 마이너스 1, 1, 3이란 얘기예요. 그럼 넘기겠죠? fx 마이너스 k는 0의 세근이 1, 마이너스 1, 3이고 fx 마이너스 k가 f가 지금 3 찾아. 최고차 개수도 얘 따라갈 거야. 근데 최고차 개수 1로 알려줬네. 1 곱하기 근이 요거니까 인수 정리해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끝난다는 거지. 되겠죠? 미지수가 k값 하나죠? 조건 하나 뭐 줬겠지? 그 조건 준 게 요거네, 요거. xgx가 fx 만족한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 이게 센스 있게 생각해 봐. 앞에서 문제들이 항상 다 뭘 줬어? 뭔가 f 뭐 2는 얼마다 뭐 이런 함수값 하나를 주어서 k 값을 처리하게 하죠. 나머지 남은 미지수를. 그러니까 저것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 함수값 정보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기본 문제들에서 그렇게 연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대입해서 함수값 정보를 얻어내고 싶거든. 가장 예쁜 값이 뭘까? x에 얼마 대입하면 가장 예쁠까? 1. 1G. 그러면 G1은 F1이 되죠? G를 모르는 애잖아. 몰라. 그러니까 구하기가 어려워요. 결국엔 G를 날려보내면 좀 좋겠다라는 거지. 양단에 0 대입하면 괜찮겠다. 그지? 0 대입하면 0은 F0이잖니. 여기 함수값 정보 하나 준 거죠. 대입하셔야 지 대입을 해볼게. 여기 이해됐어요, 얘들아? 좀? 집어넣어봐. 0 집어넣는 거야. 0 빼기 K는 0, 0, 0 집어넣으면 3이죠, 3. K 값이 마이너스 3이 된다. 결정을 한 거지. 자, 그러면 K에다 마이너스 3을 이제 다시 집어넣어 볼게. 그럼 요게 이제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럼 fx는 얘 뭐 싹 다 넘겨볼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이 돼요. 3은 이항하니까. 근데 그 fx가 xgx를 만족한대. 요 값이 xgx를 만족을 한다는 거야. 이러한 gx를 어떻게 구할까, 얘들아? 생각 좀 해봐. 탄광이 0이 정리한다던데 X 안 보내면 G 어, 어, 어. 어, 좋은 생각이에요. 뭐 현진이 뭔 말이냐면 얘를 전개하면 상성만 보면 뭐 3이니까 지워진다 뭐 이런 얘기야. 뭐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들 너무 멀리 갈 필요 없이 결국엔 그렇잖니? 얘 식 주어져 있어. 걔가 x 곱하기 뭐래? 그러면 단순히만 생각하면 얘 그냥 전개한 다음에 x로 나누면 몫이 나오지 않을까? 무조건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무조건. 그런 좀 감이 있어야 돼. 무조건 내가 이 문제는 풀 수 있다. 시간만 있으면. 그런 걸 좀 잘 잡으셔야 돼. 얘를 내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마플에서도 그렇고 이런 걸 연습 좀 했거든. 얘가 f 곱하기 g로 표현된대. 걔 뭐라고 읽으라고 했냐면 인수분해 된다라고 읽으라고 했어요. 인수분해 된다. 결국엔 x 곱하기 gx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는 얘를 전개해서 인수분해를 해야겠죠. 그럼 예측 좀 해봐. 3차 잖니? 당연히 인수분해 뭘로 하겠어? 대부분. 3차 이상은 대부분 조립제법이죠. 조립제법.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여기까지 여러분이 잘 얻어냈어. 이거 전개 안 하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전개를 하겠지. 어떻게든 그 시간에 집중을 할 거 아니야. 전개해봐. 자,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고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3 에다 빼기 4 여기 지워지네. 이렇게 되네. x가 공통인수네? 묻겠네요. 조립제법을 할 필요도 없었네. 이렇게 되네. 걔가 xgx다. g가 그러니까 뭐야? g가 요거죠, 요거. 결정이 된 거지. 이게 G 뭐 구하래? 알파 플러스 베타? 3이죠, 3. 근거 계성한 게.
그 다음에 278번. 자, 여기 제목은 합성 유근이야. 합성 유근. 첫 번째 기본으로 어떻게 하냐. 278번. 뭔 테마인지 기억이 지금 뭐 하는지 알겠어요? 여기 유형이? 어. 문제들을 잘 관찰해 봐. 78, 79, 80, 미 다 똑같은 거야. 해볼게. 그리고 내가 마플 풀 때도 요 유형이 요 문제가 이 유형에서 끝판왕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때 뭘 풀어줬냐면 아마 이런 걸 풀어줬을 거야. 요거의 두 근, 뭐 요거의 두 근, 이런 문제를 푼 적이 있어요. 터프 문제를. 자, 해볼게. 개념부터 복습 좀 해줄게. 개념부터. 얘의 두 근이 만약에 알파 베타라고 해봐. 그럼 내가 맨날 노래를 부르듯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세상에 하면 다 오죠. 뭔데? 그렇죠. 이 세상에 F를 0을 만족하게 만드는 근은 알파 베타밖에 없는 거야, 이 세상에. 그렇잖니. F가 2차인데 근이 알파 베타래 이미. 그럼 다른 게 절대 근이 될 수가 없죠. 이 세상엔 알파 베타뿐이야. 그래서 요 세모 자리가 무조건 알파 베타여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원리였어요. 그럼 그대로 가봐. F2x-1은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 이 문제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합성을 시킨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 F는 0을 만족시키는 근은 세모밖에 없는 거야. 그치? 항상 세모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돼. 세모로. 근데 얘를 0을 만족시키는 근이 알파 베타래. 그 알파는 세모가 아니라 여기다 집어넣는 거라고 연습시켰죠.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세모 1은 2알파 마이너스 1이 되고 세모 2는 2베타 마이너스 1이 돼요. 이 세모가 뭐야? F를 0 만족시키는 두 근을 찾은 거야. 알파 베타가 아니라. 세모가 F를 0으로 만족시키는 근이죠. 세모 통째가. 항상 통째로 가야 돼. 그러면 내가 이걸 통해서 세모 1하고 세모 2를 더해볼게. 그러니까 F의 진또배기 근의 합이죠. 2알파 마이너스 1, 2베타 마이너스 1을 더한 거야. 두 배에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가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2래요. 그럼 얘는 2겠죠. 4 빼기 2니까. 그 다음 진또배기 근의 곱을 구할 거야. 그럼 걔는 두 개를 곱하겠지? 그러면 4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야. 대입 좀 해볼게. 알파 베타가 4예요. 16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1 13이니? 그러니까 F를 0을 만족시키는 두근이 있는데 그거의 두근 합과 두근 곱을 구한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fx는 일단은 이렇게 써지는 거야. 최고치 한개수를 뭐 모르지? 모르고 x제곱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곱은 그대로 쓰고 일단 fx는 실제로는 이렇게 써진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한 거예요. 뭐 식작성을 안 하셔도 돼 일단. 요거 파악한 게 첫 번째고. 그러면 f3x 플러스 1은 0의 두근곱은 어떻게 구하냐? 여전히 뭐야? 여전히 얘 0 만족하는 애는 세모 1, 세모 2밖에 없어요. 세모 1, 세모 2밖에. 그치? 그러면 여기 이거의 세모 1이 되게끔 하는 x를 내가 사실은 감마라고 해볼게. 감마. 세모 2가 되게끔 하는 애를 델타라고 해볼게. 그럼 세모 1은 3 감마 플러스 1이 되고 세모 2는 3 델타 플러스 1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거 두근 곱을 구하래. 자, 요거 좀 일단 더해볼게. 세모 1 더하기 세모 2는 이미 2로 알고 있어. 2로. 두 개 곱하면, 더하면 3배의 감마 더하기 델타 더하기 2고요. 그 값이 2잖니? 그럼 넘기면 빵 되겠죠? 감마 더하기 델타는 빵인 거야, 빵.
두근하면 일단 빵인 거야. 요거 f3x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게 하는 어떤 감마와 델타가 있을 건데 그 감마 더하기 델타가 일단 빵인 걸 구한 거야. 빵인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곱해야겠죠. 세모 1 곱하기 세모 2는 요거 두 개 곱한 거니까 9 감마 델타 3배의 감마 더하기 델타 더하기 1이 되겠고요. 전기를 한다면 그럼 얘는 이제 9 감마 델타고 감마 더하기 델타는 빵이었죠. 지우고 더하기 1이야. 근데 세모 1 곱하기 세모 2가 13인 걸 구해놨지. 넘기면 12고 9로 나누면 3분의 4가 답이 됐다. 되니? 당연히 이거 별 2개 이렇게 되는데 잘못된 거야. 최고난도예요. 최고난도. 이 유형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게 나올 리가 없어요. 그건 내가 보장할게. 이렇게 안 나와. 나온다면 이 뒤에 문제처럼 나올 건데 79번 80처럼. 근데 연습을 할 겸 내가 풀어드렸다. 자, 79번을 풀어볼게. 여기선 여러분들이 조금 숨 좀 튈 수 있어. 방금 게 이제 이해는 했다만 뭔 소리인지 정확히 100%가 이해가 안 될 거야. 당연한 거고. 자, 늘 하던 대로 해볼게요. 얘의 두근합 알파 더하기 베타가 2예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6이야. 그러면 fx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는 그는 이 세모는 이 세상에 알파 베타밖에 없다. 그치? 그러면 x 플러스 1 값이 알파가 돼야 되고 x 플러스 1 값이 베타가 되는 어떤 x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딱 알파 베타가 된다는 거야. 그럼 그러한 x 값은 알파 마이너스 1이고 베타 마이너스 1이란 거죠. 다시 얘기를 해볼게. x 자리에 알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x 자리에. 거기다 더하기 1이죠. 그러면 걔가 딱 f 알파가 돼서 이미 f 알파에는 빵인 걸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근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요 자리에 알파 빼기 1을 집어넣으면 딱 f 알파가 돼서 0이 되게끔 하는구나. 그러면 이러한 방정식의 근 x는 알파 빼기 1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괜찮겠죠? 어려워 원래 어려워. 자, 그래서 요 새로운 근 x1, x2를 이렇게 구한 거야. x1, x2를. 그러면 그 두 근의 합을 구하래.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근은 알파 베타가 아니라 x1, x2예요. 그렇죠?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더하래.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니까 그러니까 2 빼기 0이 되겠네요. 이렇게. 괜찮아? 괜찮지? 조금 어려우니까 80번 풀고 내가 한 번 더 풀어줄게. 그 삼성고 거 다시. 그냥 내가 원래 81번을 안 풀었는데 81번을 풀어볼게. 그냥 80번 풀고. 자, 요건 조금 유명한 문제거든. 뭐 삼성곡곡이긴 한데 다른 데서 좀 나왔어. 요렇게 생긴 거 75 뭐 다양해요. 나오는 패턴은. 자, 근데 별거 없다라는 거지. 원리대로 얘의 두근 합이 17이래. 그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일단 f 알파 플러스 베타가 17인 걸 아는 거야. 그랬을 때 요거는 0의 두근 얘 0을 만족시키는 이 세모는 이 세상에 알파 베타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75 마이너스 nx가 알파가 되고 베타가 되는 x 값을 이제 구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75 마이너스 알파가 nx고 75 마이너스 베타가 nx겠죠? 뭐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겠지. 자, 그러면 x1 값은 n으로 나누면 n분의 75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고 n으로 똑같이 나누면 75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죠? 다 똑같지 패턴이. 그거 두 근의 합이래. 여기서 말하는 요 두 근은 알파 베타야, 원투야. 알파 베타야, 원투야. 알파 베타니 x1, x2. 얘는 x1, x2죠. 알파 베타가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방정식의 글이니까. 알지? 그 x1, x2는 하필이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 통째가 알파가 되게 하는 x1이다. 괜찮겠지?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합을 구하래. 합
더해보자. x1 더하기 x2는 n분의 75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묶일 거고, 아니네, 마이너스로 묶어야 되네. 마이너스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150이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값 알잖니? 17이죠, 17. 그럼 얘가 마이너스 17 더하기 150이야. 133 이렇게 되겠지.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값 거래. 이거 자연수 되려면 우리 이런 것도 해봤죠. 설하고기 출연이 r분의 1 몫이 r분의 5 이순신 거였구나. r분의 5. 얘가 자연수 되려면 r은 1, 2, 3, 6, 4개였다. 가장 어려웠던 문제. 기억나니? 뭐 pk 제곱, qk 제곱 그 문제였잖니? 똑같죠? n은 133에 약수해야 돼. 133 소인수분해 좀 해보자. 이렇게 되니? 누구로 돼? 7로 한번 된다. 그지? 7, 1, 7, 63이니까 7, 9, 64. 괜찮죠? 그러면 n이 될 수 있는 거는 1, 7, 19, 133 이렇게 되면 받아주시면 되겠지. 그럼 얼마니? 8, 27, 160? 이렇게 되겠네. 자, 281번. fx는 0에 두근 합이 마이너스 7이래. 늘 하던 대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7. 그러면 얘 세모는 알파 베타밖에 없다. 이 세상에.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1이 알파가 되게끔 하는 이제 x를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역수를 취해야겠죠. x 플러스 1은 알파분의 1이고 따라서 하나의 x1은 알파분의 1 마이너스 1이다 까지 구했고, 똑같은 식으로 구한다면 베타분의 1 마이너스 1의 꼴이 나올 거야. 두 개를 구했어. x1, x2를. 근데 그거 두 개 합이 마이너스 4래. 자, 그러면 두 개를 더해보자.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빼기 2가 돼요. 요거 두 개 더한 거야. 그러면 얘는 통분을 하잖니?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야. 빼기 2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이미 마이너스 7로 알고 있어. 알파 베타분의 마이너스 7 빼기 2인데 요 두 근 합 x1 더하기 x2 x1 더하기 x2 값이 이미 마이너스 4라고 알려준 거야. 마이너스 4라고. 괜찮죠? 알파 베타분의 마이너스 7은 넘기면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뭐 역수 취하자. 뿔뿔 만들고 7분의 알파 베타는 2분의 1이니까 알파 베타는 2분의 7인 걸 구했어요. 원래 거 fx는 0의 두근이 두근 곱이 2분의 7인 걸 얻어낸 거죠. 두근 합과 곱을 다 얻었죠. 괜찮아요. 기억법 맞죠? f는 0의 두근 곱이 2분의 7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니은 봐. 요거의 두 실근 부호는 서로 같네요. 두 실근 부호가 서로 같다. 이건 어떻게 접근하면 되니? 실근 부호가 서로 같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너네 저번 시간에 내가 이거 얘기한 거 기억나? 요거에서 A와 C의 부호가 달라. 그게 의미하는 게 뭐야? 이거 얘기했거든? 항상 지금 왜 그래? 왜? 하면서 쓴 비제곱까지 사이즈다. 비제곱 이거 쓰고 마이너스. 맞아. 좋은 얘기인데, 맞아요. 정확해요. 근데 내가 A, B, C 나오면, 물론 판별식도 좋은데, 근각계수를 꼭 생각해야 돼. A와 C로 만드는 근각계수 관계는 두근곱이죠, 두근곱. 두근, AC 부호가 다르다는 건 뿔마거나 맞불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두근의 곱 A분의 C가 어쨌든 얘도 음수란 얘기야. 두근이 얘 부호가 다르다는 건 두근곱이 음수라는 얘기야. 두근곱이 음수라는 건 두근이 뿔마거나 맞불이거나 무조건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야. 판별식이 자동 처리된다는 얘기를 그때 했었죠. 그래서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두실근 부호가 서로 같다? 그럼 이걸 생각해야 돼. 두근곱. 두근곱이 양수냐를 묻는 거야. 두근곱이 양수냐. 괜찮겠죠? 그럼 가볼게. 자, 근데 이미 원투를 구해놨어. 요거 원투를 원투 어디니? 원투.
원투가 있어. 요거 곱해보란 얘기야. 자, 알파 베타가 2분의 7 구해놨죠? 저거 두 개 곱해볼게. 알파분의 1 빼기 베타분의 1 빼기 1 곱해보면 알파 베타분의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 플러스 1이고, 그러면 알파 베타는 2분의 7이었으니까 7분의 2고, 마이너스에 그 위에다 좀 해보자. 요거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고, 얘가 2분의 7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7이고, 그럼 번분수하면 이렇게 하면 7분의 마이너스 7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2 값이 나오네. 마이너스 2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7분의 2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구할 필요가 없지. 양수지 양수. 두근 곱을 구해봤더니, 그지? 두근 곱이 양수니까 두실근 보는 서로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되겠죠? 그 뭐 디귿번은 쟤는 0에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는다. 나온 김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 이 세상에 알파 베타밖에 없다. 그러면 2x 플러스 1 분의 1은 알파가 되게 하는 x값을 구할 거야. 역수 취하면 는 알파분의 1이고, 2x는 알파분의 1 빼기 1이고요. x는 2분의 1의 알파분의 1 빼기 1이겠지. 하나. 또 하나는 2분의 1 베타분의 1 빼기 1인 거야. 이렇게 뮤근을 구한 거예요. 뮤근. 괜찮겠지? 늘 하던 대로 한 거야. 그 걔가 서로 다른 두근을 갖느냐? 서로 다른 두근은 같겠죠, 당연히. 알파 베타가 다른 건데. 그렇지 않겠니? 그치? 어쨌든 뭐 그렇게 가시는 거. 그죠? 에어컨은 트자 그럼. 자, 282번. 이게 지금 합성 유근의 기본을 해봤죠, 나랑. 지금 2번은 식작성이지. 근데 이 기본 가지고 식작성을 하는 거야. 기본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거 계속 연습할 거야. 자, 보셈.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3분의 1. 이게 될 거고, 쟤를 두근으로, 뉴근이죠, 뉴근. 그럼 그 뉴근의 합을 구해야 돼. 뉴근 합. 뉴근 합을 구해야 돼. 뉴근. 새로운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래. 뉴근의 합은 요거고, 얘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고, 3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네. 뉴근 합이. 뉴근 곱을 구해볼게. 걔는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이고, 알파 베타분의 1이니까 걔는 3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뉴근 합과 곱을 구한 거야. 그럼 식작성은 어떻게 해요? 최고 참계수가 1이래. 1 곱하기 x제곱에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곱은 그대로 쓴다. 는 빵. 이렇게 결정이 되겠지? 뭐니? 5번이니? 5번? 이렇게 간다는 거야. 자, 그 다음 285번 볼게. 285번. 얘 한 근이 2 플러스 i래. 나머지 한 근은? 나머지 한 근은? 뭐예요? 2 마이너스 i죠. 2 마이너스 i. 그지?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더해서 두근 합이 지금 4죠. 그 4는 근거계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지. 그리고 두근의 곱을 구해보면 얘는 z 맞아? 그러면 2제곱 더하기 1제곱이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5. 두근 곱이 b가 되겠네. a, b를 구한 거야. 그럴 때 뉴근이지. 뉴근 a 더하기 b. a 값이 마이너스 4네요. a 더하기 b는 1이야. 그리고 a, b 값은 마이너스 20이냐? 얘를 두근으로 하는 식을 작성하래. 얘가 두근인 거야. 얘가 두근.
그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9죠. 두근 곱은 마이너스 20이지. 따라서 식작성을 해보면 최고 참개수 1이니까 합에다가는 마이너스 붙여. 곱은 그대로 써. 뭐 이렇게 되겠네. 는박. 괜찮겠지? 뭐 얘는 인수분해까지 되네요. 마이너스 1, 20으로. 이렇게. 그리고 86번. 3년 전 설하고 건데, 자, 요거까지 하고 조금 쉽게. 요거의 한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그러면 나머지 한근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사실 이 85번이 문제 오류야. 왜 그러냐면, 눈치를 채셨나? 그 85번이 이 켤레근 성질을 쓰려면 AB가 실수란 말이 있어야 돼요. 없죠? 그래서 이건 문제 오류야, 사실은. 수학적으로. 저렇게 내시면 안 되고. 요거는 그래서 AB 실수란 말이 있지. 얘는 써도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3i.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 뭐, 두 개, 뭐, 더하겠죠? 더해. 합은? 마이너스 2. 곱은? ZZ반이니까 1제곱 더하기 3제곱. 10이네. 합이 마이너스 2, 곱이 10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 값이, 근과계소인데요. 마이너스 A 값이 마이너스 2고, B 값은 10이다. 따라서 A 값은 플러스 2겠죠? 자, AB를 구한 거야. A분의 1, B분의 1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래. 그러면 2분의 1과 10분의 1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다시 작성을 하는 거야. 2분의 1과 10분의 1. 그러면 얘 가지고 또 합을 구해야겠죠. 6은 합이죠. 6은 합. 2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6은 곱이지. 2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얘는 10분의 5니까 10분의 6. 5분의 3. 얘는 20분의 2. 따라서 작성을 해보면 최고차항 개수는 모르네요. P로 그냥 P가 최고차항 개수니까 P로 놓고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여. 곱은 그대로 써. 일단 이렇게 작성은 됐어. 걔가 뭐 저렇게 된대. 뭐야? 전개해달라는 얘기네. 전개해보자. px제곱 마이너스 5분의 3px 플러스 20분의 p 이렇게 되고 개수 비교를 해야죠. 20분의 p가 1이네. 그러니까 p 값이 20이죠. 20분의 p가 1이어야 되니까. p 값이 20이고 p 값 20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그지? 마이너스 12가 q 값이 되겠네. 괜찮겠지? 내가 이거 하고 싶다 했지? 90번만 하고 싶게. 자, 요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요거는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문제만이 아니라 여기까지 연습이 잘 됐다. 알파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5. 뉴근이네. 뉴근. 또 구해. 뉴근 합이야. 통째로 뉴근을 더해야겠죠? 이렇게. 그치?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고 걔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야. 자, 뉴근 곱을 구하자. 구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고 걔는 5 더하기 A 더하기 1 6 더하기 A면 이렇게 뉴근 곱과 뉴근 합을 구한 거야. 그 2차 방정식이 그렇다. 자, 그럼 가볼게. 얘가 뉴근 합이야. 뉴근 곱이고요. 식작성을 하면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니까 1 곱하기 x제곱에 뉴근 합에다가는 마이너스 붙이지. 그러면 a 더하기 2의 x 되고 그 다음엔 곱은 그대로 써. 6 더하기 a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 걔가 저렇대. 그럼 뭐니? 요 값이 그냥 4란 얘기죠. 요 값이 8이고. 그러니까 a 값이 그냥 2겠죠. a 값은. 결정했을 때. 되지. 오케이. 좀 쉬었다 할게. 요거 했고 91번. 여기 이제 근의 분리인데 사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교육과정 외야. 근의 분리는. 내 필기 노트에도 정확히 다 필기가 돼 있거든. 교과 외인데 이제 학교 내신에는 또 내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요거 한 실근이 2차 방정식 요거의 두근 사이에 있대. 요거 두근은 우리 바로 1, 2인 거 구할 수 있죠. 그치? 두근 사이에 있다는 건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래프를 그려볼게.
뭔가 얘가 지금 아래로 블록이니까 뭐 이렇게 그려질 건데 대충 그 한 실근이 1하고 2 사이에 있대요. 그러면 1하고 2가 무조건 이렇게 위치해야 된다는 얘기지. 또는 요렇게. 그쵸? 그래서 한 실근이 어떤 두 개 사이에 있다는 무조건 이렇게 접근하면 돼. 여기서 여기를 1이라고 볼게요. 여기서 함수값 있죠? 요거 F라고 하면 F1 그리고 2에서의 함수값 F2 F1하고 F2를 곱한 게 0보다 어때요? 하나는 뿌리고 하나는 맞이. 그러니까 음수가 된다는 거예요. 음수. 되겠어요? 되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지. F1이 음수, F2가 양수.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음수다. 두 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근 사이에 있다. 사이에 있다는 요렇게 접근하는 두근 사이에 있다는. 알겠지? 무조건 근데 두근 사이에 있다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얘들아. 이런 경우도 있어. 선생님 필기 노트에 다 있어 얘들아. 1 두 근 알파 베타가 모두 1과 2 사이에 있다. 이럴 때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그때는 뭐야? F1 0보다 크고 F2 0보다 크고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그거를 한판 축구라고 내가 정리를 해놨어요. 기억나니? 한판 축구? 함수값, 판별식, 축, 구는 가짜. 함수값 정보 F1, F2 0보다 크다.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근데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나오면 D가 0보다 크다로 가야 되고 그냥 두근이라고 나오면 걔는 서로 다른다는 말이 아니야. 그래서 그때는 0 이상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것도 내가 다 해놨어 거기다. 그리고 축 정보. 축이 마이너스 2의 분의 b죠. 이거 암기해야 돼. 축 마이너스 2의 분의 b. 응시? 걔가 1과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가는 거고. 요거 풀면 이제 답이 돼요. 이거 풀면. 한판 축구가 근해 분리 푸는 방법이야. 근데 이런 경우는 특수하게 그냥 두 개 함수값 0보다 작다만 그냥 처리하면 된다. 자, 그래서 뭐 F1 뭐니? 3 플러스 K F2 8 플러스 K 요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0보다 작다. 그래서 요거 해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지? 조여질 때는 조여지라고 했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게 되겠다. 그래서 뭐 대값은 마이너스 2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7 뭐 그렇게 되겠지. 또 해볼 거야. 자, 292번. 근해 분리는 내가 다 풀 거야. 자, 방금 보셨듯이 아시겠지만 근해 분리가 사실 2차 그 부등식이에요. 2차 저기 뭐야? 2차 함수 쪽. 자, 얘 두 근이 모두 3보다 작다. 그러면 한판 축구.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그림상으로. 알파, 베타, 3 이렇게 되겠네. 그럼 함수값 정보는 F3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다음에 판별식. 두 근이라고 돼 있으니까 D는 4 빼기 4A 더하기 12. 16 마이너스 4A네. 판별식이 두 근이라고 돼 있으니까 0 이상이다. 0보다 크다가 아니라. 그다음에 축 정보. 축이 마이너스 2의 분의 B죠. 마이너스 2 A분의 B. 그지? 요 축이 지금 얼마니? 1이죠. 1이 이미 3보다 작지? 그러니까 얘는 따질 게 없는 거 되겠지. 요거 두 개만 합쳐주면 돼. F3은 뭐니? 9 마이너스 6 더하기 A 빼기 3. 그러면 그냥 A네. 그냥 A. A가 0보다 커야 된다. A가 0보다 커야 되고 and는 여기서 A가 4 이하여야 된다. 요거 합치면 0보다 크고 4 이하다 이렇게 범위가 나온다는 거. 되겠니? 1, 2, 3, 4가 되네. 1, 2, 3, 4. 한판 축구로 가시면 돼. 한판 축구. 놀라운 정보. 나 고등학교 때는 이 근해 분리를 이렇게 배운 적이 없어서 내가 틀렸어. 내가 할 줄 몰라서. 자, 4차 방정식 이거 작년 설학 건데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잘 봐봅시다. 쭉 이렇게 돼 있어. 나 뭐 하고 싶냐면 4차, 2차, 2차죠. 4차, 2차, 2차. 그럼 뭐 하고 싶어? 치환하고 싶지. 그지? x제곱을 치환해 볼게. 이거 잘 들어봐야 돼. 여러분들 혼자 풀려면 이해하기 힘들 거야. 그럼 x제곱에 자, 2차 좀 묶어보자. 마이너스 2a 더하기 4네. 2차로 묶으면 그러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4에 라지 x 될 거고 나머지 상수항이죠. 상수항에서 좀 냄새가 나니 얘들아? 냄새 나지? 내가 맨날 연습시키잖아. 냄새 나야 안 나? 나 안 나. 나요. 나한테 뭔 냄새야 나? 분해죠? 분해. 이렇게 돼. 그 다음엔 이런 것까지 봐야지. 쪼개졌으면 얘가 이럴까? 살펴봐야죠. a 더하기 2, a 빼기 6을 쪼개보는 거야. 어머, 숫자 너무 예쁘잖아. 그치? 2a 마이너스 4. 나만 그래?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부호 차이만 있네? 무슨 얘기야? 마마란 얘기야, 마마. 이렇게? 그지? XX. 이런 거 우리 내림차순 인수분해 할 때도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 괜찮니? 자, 인수분해 좀 해볼게. x 마이너스 a 더하기 2고 인수분해 안 해도 돼. 사실 그냥 써볼게. a 더하기 2고 또 하나는 a 빼기 6이야. 자, 근데 우리 치환한 다음에 항상 마지막엔 뭐 해야 돼? 다시 돌려날려. 환원을 해야 돼? 누굴 치환했어? x제곱을 치환했어. x제곱을. 자, x제곱이 a 더하기 2가 되고 x제곱이 a 마이너스 6이 돼.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이런 이 방정식을 치환해서 잘 풀었는데 얘가 4가 나오고 얘가 9가 나왔어. 그럼 여기서 그는 x는 뿔마 2죠. 얘 뿔마 3이지. 그 4개의 실근을 갖게 되는 거야. 이 4차 방정식이. 근데 만약에 얘가 5고 9였어? 그럼 얘는 뿔마 3이고 얘는 뿔마 루트 5죠. 그럼 이런 경우에 얘는 무리수근을 갖네. 어쨌든 실근이긴 하지만 4개의 실근이긴 하지만 자, 그리고 또 있어. 뭐 여기 4였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4야. 9야. 그럼 얘는 뿔마 이 실근 같죠? 얘는 어떠니? 허근 두 개인 거대. 허근 두 개? 실근 두 개, 허근 두 개 이렇게 되네. 자, 지금 케이스를 이렇게 본 거야. 실근 4개짜리 맞지? 아까 4, 9일 때. 양수일 땐 당연히 실근 4개지 않겠니? 이해되죠, 선생님 말. 얘가 양수면 잘 생각해봐. 요 뒤에가 우변이 양수면 당연히 그거 제곱해서 양수되는 건 2개 있잖아, 항상. 그러니까 2개, 2개. 둘 다 양수면 실근 4개야. 근데 하나 플러스고 하나 마이너스면 실근 2개, 허근 2개죠. 둘 다 마마면 허근 4개지. 2개, 2개. 이해됐어? 정리가 됐죠? 필기노트에 있어. 이것도 내가 그대로 적어놨어요. 요 문제를. 해석해봐.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진대. 무슨 얘기야? 하나 플러스고 하나 마이너스 해야 된대. 그렇지? 그럼 잘 봐봐. A는 똑같아. 거기다 2 더한 거고 거기가 6 뺀 거예요. 그러면 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무조건 얘가 뿔마가 돼야 돼. 얘가 얘보다 더 크니까. 얘는 2 더한 거고 얘는 6 뺀 거니까 얘가 더 작지 않겠냐? 그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얘가 뿔마로 확정이 된 거야, 일단. 따라서 여기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냐? A 플러스 2는 일단 양수해야 되고 A 마이너스 6은 일단 음수해야 돼. 거기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는 범위를 일단 얻어냈어. 괜찮겠지? 여기까지 이제 됐고 거의 다 끝났어. 근데 거기 플러스에서 정수인 근을 갖도록 한대. 내가 아까 예시를 들어줬더니 자 x제곱이 4였어. 그러면 뿔마 2로 정수근 같죠. 근데 얘가 5야. 그럼 정수근이 아니라 무리근을 갖지? 그치? 그럼 정수근 간다는 얘기는 뭐야? 얘네 두 개가 전부 뭐가 되겠어? 제곱수가 되겠어. 그치? 제곱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 정수가 되니까. 그래서 요 범위 안에 있는 것 중에 둘 다 정수기근을 갖도록이니까 그냥 하나만 갖게 하면 되네. 둘 다 가질 필요가 없이. 그럼 A 마이너스 1 대입해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니까 얘는 무조건 되죠. 제곱수니까. 마이너스 1 되고 그 다음 거 0 대입해봐. 0 넣으면 2고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안 되지. 그치? 사실 얘는 따질 필요 없는 거 되겠니? 이미 허근이잖아. 정수인근은 여기서 나오겠다. 여기서 이게 실근이니까.
0 안 되고 1 넣으면 안 되지. 3이니까. 2 넣으면 되겠죠. 4니까. 3 안 되고 4 안 되고 5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지. 그래서 모든 실수 A 값의 합이 1이 되는 거야. 예. 되게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내 기억으로 아마 모의고사에서도 되게 뒷번호였던 거 같아. 되겠니? 근데 뭐 놓고 보면은 사실 그렇거든. 치환을 당연히 할 거야. 치환을 당연히 하고 내림차순 할 때도 연습을 해봤어. 이런 거. 쪼개진다. 내림차순 하면 무조건 상수함이 쪼개질 거다라는 얘기 내가 노래를 불렀잖아. 쪼개져. 그럼 조합을 봐야죠. 그럼 마마 붙이는 것까지는 해야 돼. 그리고 여기까지도 해야 되고 치환한 거 다시 돌려놓는 것까지는 여기까지는 오케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얻어갈 거는 그 뒤에 해석이 이제 서로 처음 보는 거니까 그 다음 거를 좀 얻어가시면 되겠죠. 이런 경우에 내가 이제 케이스를 보여줬으니까 둘 다 뿔뿔인 경우엔 실근 2개, 실근 2개, 실근 4개가 된다. 뿔 마인 경우에는 실근 2개, 허근 2개가 된다. 마마인 경우에는 허근 2개, 허근 2개, 허근 4개가 된다. 괜찮겠지? 그치. 근데 이걸 내가 왜 근해 분리에 왜 넣냐? 근해 분리에 넣은 이유는 이게 결국엔 얘 0보다 커야 되고 얘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두 근의 곱은 음수예요. 두 근 곱이 음수니까 근과 계수 관계에서 a분의 c 값이 음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 사실 2차 부등식 문제인데 나중에 배워요. 근데 보다시피 1-1 중간이죠, 중간.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서도 낼 수 있는 거예요. 2차 부등식을 풀 줄 몰라도 내가 지금 푼 대로 풀 수 있다. 그래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잘못 본 유형. 여기도 내가 다 풀 거야. 94번. 재작년 기출이죠. 이 잘못 본 유형에서 내가 강조하는 게 뭐니?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돼서 얘기 좀 해줘. 내가 딱 그거 하나만 조심하라고 하는데 항상. 잘못 본 유형 쉽잖아, 솔직히. 그자니? 중학교 때도 맨날 해봤잖아. 뭐 잘못 봤으면 이건 잘 본 거죠. 그자니? 그럼 내가 조심해야 될 거는 항상 말하는 게 2차항 계수예요. 2차항 계수. 뭔 얘기냐면 가은이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었대. 그럼 애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얘는 잘못 봤으니까 얘만 잘 봤다고 대답을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죠. 얘만 잘못 본 거니까 A랑 1을 잘 본 거야. 얘는 2차항 계수가 1이니까 그냥 그렇게 풀어도 쉽게 풀어도 그냥 풀렸던 거고 295번은 2차항 계수가 2잖니. 이렇게 되면 틀리나? 뭔 말인지 알겠죠? 그지? 1이 아니기 때문에. 뭔 말인지 내가 지금 풀이하는 거 보면 정확히 알 거야. 자, 어쨌든 가은이는 상성을 잘못 보고 풀었으니까 뭐니? 2차항 계수랑 1차항 계수는 잘 본 거야. 그럼 그거와 관련된 근거 계수 관계는 합이에요, 곱이에요? 합이죠, 합. 합은 잘 구했다는 거야, 합은. 그래서 합 마이너스 A는 그래서 근이 이렇게 된다. 6 플러스 3i라 알파를 더한 게 된다. 이렇게 얻어냈고 현빈이는 X계수 잘못 본 거니까 2차항 계수랑 상수항은 잘 본 거야. 그러면 두근 곱은 잘 본 거죠. 두근 곱. 두근 곱이 B죠. 얘가 마이너스 5 플러스 2i랑 패턴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여기서 일단 요걸 뭔가를 끌어내야 되거든. 이게 테마가 뭐냐면요. 복소수 상등이야. 복소수 상등. 이걸 풀어내는 게. 그렇게 하면 보여? 보이죠? 이게 지금 어디니? AB가 실수라고 돼 있지. AB가 실수. AB가 실수야? 그러니까 얘가 실수란 얘기야. 얘가 실수.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있어. 따따따. 어. 그건 추가 안 나왔네. AB가 실수니까 요거. 요거 표현해서 A 값이 이 우변의 실수보가 돼야 되는 거야. 실수보. 그렇죠. 이해가 돼? 이렇게 되면 너네 어떻게 풀어? A, 2, B 3 풀잖아. 그 왜 그래? 복소수 상등이죠? 실수부, 실수부끼리, 허수부, 허수부끼리 같다. 그잖아? 이게 그 문제라고. 그러면 실수부, 실수부끼리 같아야 되고 요거의 허수부, 허수부끼리 같아야 돼. 요거의 실수부, 실수부끼리 같아야 돼. 실수부, 실수. 이해되죠?
그러고서 뭐 한 다음에 괄호에 구한 2차 방식 그냥 바로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끌어내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봐봐. 근데 알파를 대답해 줘. 알파. 알파가 얼마야? 알파. 알파를 봐서 대답해야 돼. 이거 말고 이거 보지 마.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그냥 여기까지만 끊고 알파를 바로 구할 수 있죠. 켤레지 켤레. 그지? 왜? A, B가 실수니까. 그지? 아, 그래서 얘가 6-3i로 결정이 됐구나. 얘가 -5, -2i로 결정이 됐구나.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그 변형 버전까지 알려준 거야. 알겠지?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그냥 A, B 값이 바로 구해지는데 방금 그렇게 나왔으면 만약에 어? 그냥 이런 식이 나왔어요. 이런 식이. 그 얘가 실수라고 나와 있어. 그럼 얘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6 플러스 알파. 뭐 3i 이런 식으로. 뭐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어쨌든 결정이 됐죠? 별거 없네. 이렇게 되고 ZZ반은 뭐라고? ZZ반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25 더하기 4가 되겠어요? 29죠? AB 값을 구했어. 그럼 여기다 뭐 넣으면 끝나네. 그지? 두근 구해라.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9 인수분해가 안 되네. 뭐 그는 근각에서 저희 근해공식 써야겠네. 그럼 95번.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어. 오늘 내 생각엔 2차 방식을 끝낼 줄 알았는데 자 구하려고 한다. 역시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어. 그럼 얘 두 개는 잘 본 거야. 두근의 곱 2분의 b는 잘 본 거다. 곱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10이죠. 그러니까 b 값이 20이다라는 거야. 괜찮겠지? 요거 하나 차이인 거야. 최고참 개수 2기 때문에. 상성을 잘못 보고 풀었대? 그러면 2랑 마이너스 a는 잘 본 거네. 그럼 두근의 합 2분의 a는 1과 4분의 1 더한 거 4분의 5겠네요. 그럼 a 값이 2분의 5. 뭐 구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296번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치? 이거 내가 이 기출에는 나온 적이 없는데 맞풀 때 뭘 풀어줬냐면 근해 공식 잘못 본 거 풀어줬던 거 기억나? 그치? 그것 좀 알아도 뭐 문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아마 이랬을 거야. 어, 이랬을 거야, 이랬을 거야. 근해 공식을 이걸로 잘못 봤대. 2a분의 마이너스 b b제곱 마이너스 4c로 본 게 아니라 이걸로 잘못 봤다는 거야. 그럼 그걸 푸는 방법은 뭐냐? 두 근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왜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냐면요. 왜 나오냐면 근해 공식을 쓰면 이렇게 되잖니. 이거를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일 거야. 알파 베타가. 두 개를 더해봐.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2b 되고 하나는 플러스 루트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니까 사라져요. 그래서 두 근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지? 그치? 두 근 곱도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c가 나오는 거야. a분의 c가. 이렇게요. 그럼 얘는 합차잖니. 합차. 2a분의 4a 제곱분의 얘제곱 마이너스 요거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4a 제곱분의 b제곱 사라지고 4ac가 돼서 약분되고 약분돼서 a분의 c가 나온단 말이야. 두근곱이. 근해 공식으로부터 끌어내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근해 공식 잘못 본 유형 어떻게? 여전히 합과 차를 구하면 돼. 구해볼게. 잘못 본 합이야. 잘못 본 합. 잘못 본 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못 봐서 뭐 두 근을 이렇게 구했대. 그럼 잘못 본 합은 일단 두 개 더해보면 2고요. 그럼 하나는 요거의 거고 나머지 하나는 요거겠죠? 그럼 더하면 a분의 마이너스 2b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식 하나 끌어내.
또 요걸로 잘못 봤다고 치면 두근곱은 뭐 여전히 2겠지? 걔는 두근곱 곱하기 요거 하면 a제곱분의 합차 b제곱 빼기에 요걸로 잘못 본 거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a제곱분의 ac는 얘는 결국 뭐 a분의 c가 똑같이 나오긴 하네. 어쨌든 원래 알겠죠? 그 내용 혹시 잘못 본 것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그거까지 챙겨주시고 97번 마지막으로 풀고 오늘 끝낼게. 자, 얘가 b가 0이 아닌 ab가 0이 아닌 실수래? 그랬을 때 한 허근을 알파로 갔는데요. 알파로. z는 마이너스 알파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어쩌고래 어쩌고래. 그러면 한 허근을 알파로 근을 가지니까 일단 뭐 나는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대입하면 성립할 거고 여러 가지를 지금 따져볼 거야. 그럼 알파가 근이면 알파 바도 근이죠. 알파 바도 근. 켤레도 근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바 붙인 뭐 얘네도 될 거야. 플러스 지금 세 가지 정보를 끌어내는 거야. 1, 2, 3번, 4번. 두 허근 가지니까 판별식까지 쓸 수 있지.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0보다 작다. 저 말까지만 해가지고 여기까지 끌어내면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할 때 제가 마이너스 알파를 또 그대로 가는데 마이너스 알파 1번 C값이 A랑 똑같냐? C값이 A랑 똑같냐? C값이 A.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 C값이랑 A랑 똑같다. 그냥 합이 그쵸? 봐봐. 알파랑 알파 바를 끌어냈잖아. 두근 합이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 그치? 두근 곱이 비직. 첫 번째 2차 방정식에서 근각의 써서. 그런데 얘의 근은 또 마이너스 알파래. 그럼 하나가 마이너스 알파가 근이면 걔의 켤레 취한 마이너스 알파 바도 근이네. 근데 걔는 그냥 마이너스 알파 바죠. 알파 바. 그치? 그래서 거기서 근각에서 한 게 한 번 더 쓰는 거야. 두근 합은 마이너스 두근 곱. 결국엔 뭐 알파 알파 바고 걔는 D 이렇게 돼. 따라서 얘는 요거에 마이너스 취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C 값이 그냥 A랑 똑같겠지. 이제 A랑 C랑 같은 게 아니라 A랑 마이너스 C랑 같은 거다. 틀렸죠. D랑 마이너스 B랑 같냐? D는 알파 알파바랑 똑같네. 알파 알파바는 B죠. D랑 B랑 똑같아. 이제 틀렸고. 3번 알파 빼기 Z바가 마이너스 C냐? 이건 뭐야? 알파 빼기 Z바? 그게 마이너스 C네. 이거 어떻게 구하지? 알파 빼기 Z바. 그가 마이너스 알파. 그쵸? 그치. Z Z가 지금 마이너스 알파잖아. 그럼 주어진 식을 써보면 마이너스에 Z가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의 바야. 걔는 알파 마이너스 알파 바고 알파 더하기 알파 바네. 그럼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는 아까 뭐였어? 마이너스 A는 C랑 똑같죠? 나 틀렸지. 마이너스 C랑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알파 알파 바는 D고 ZZ 바 알파 알파 바 다시 알파 알파 바가 B인데 B랑 D랑 똑같은 거였으니까 그 D로 쓸 수 있고 ZZ 바는 이게 ZZ 바죠. 그렇지. 그게 D였죠. 그 두 개를 더하래. 2D 맞다라는 거야. 판별식 C제곱 마이너스 4D랑 4D가 양수냐. 여기서 하나 구해놨잖아. 요걸로 해도 되는데 사실 얘의 두근이 지금 요렇잖니. 얘도 허근 두 개겠지? 허근 두 개. 그러니까 C제곱 마이너스 4D가 음수겠죠. 얘도 허근 두 개니까. 괜찮겠지? 오케이.